안녕하세요. 수경이의 소소한 일상입니다. 오늘은 중국 산동성에 있는 태산을 여행한 영상을 소개하여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태산의 위치가 어디에 있는지 알려드리기 위해서 중국 지도를 보여드리는 건데요. 중국이 땅덩어리는 넓습니다. 그래서 희투리와 같은 희귀 천연 자원이 풍부한 듯 합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태산은 중국의 동쪽 지방 산동성에 위치한 산입니다. 제가 현재 거주하고 있는 곳은 중국 산동성 연태인데요. 연태에서 기차를 타고 산동성의 성도인 제난을 지나서 타이완시에 도착하였습니다. 가장 빠른 기차는 옌타이 남역에서 3시간 18분이 소요됩니다. 거리는 약 500km, 자동차를 이용할 경우에는 약 5시간이 예상됩니다. 이것은 정상에서 촬영한 사진 몇 장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열심히 올라온 경사진 계단과 남천문의 사진입니다. 경사가 아주 심해서 올라가는데 엄청 힘든 그런 코스였습니다. 이것은 홍문의 사진인데요. 예뻐서 한번 올려봤습니다. 같이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태산을 여행하시게 되면 참고하시라고 제가 인터넷에 있는 다양한 지도들을 한번 모아봤습니다. 처음에 태산을 여행하시는 분은 처음에 준비도 많이 해야 되겠지만 이렇게 다양한 등산 코스가 있기 때문에 참조를 하셔서 좀 더 자기한테 맞는 코스를 선택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태산을 여행하는 코스는 다양한 방법이 있는데요. 여기에서 보여드리는 바와 같이 1번 코스, 2번 코스, 3번, 4번 코스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태산을 여행하시는 분들은 여러가지 검색을 통해서 시간과 일정에 따라 선택을 하시겠지만 저의 경우는 2번 코스로 진행을 하였는데요. 천내촌에 가서 천내촌에서 버스를 타고 중천문까지 간 다음에 중천문에서 도보를 이용을 해서 남천문까지 등반을 한 다음에 옥황정 정상까지 걸어서 관광을 한 후에 다시 남천문에서 중천문으로 오는 케이블카를 이용을 하고 중천문에서 다시 천내촌에 버스를 타고 이동하는 그런 코스를 정하여 관광을 하였습니다. 그와 같은 방법으로 등산을 한 결과 아침 9시에 출발을 하여 오후 5시 하산 완료를 할 수 있었습니다. 저녁에 태산에 도착하니 비가 왔습니다. 중국은 어딜 가나 사람 풍년입니다.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택시 줄, 정말 어마어마하게 사람이 많았고요. 이렇게 택시 타는 사람이 많은 줄 알았다면 기차에서 내려서 서둘러 나왔을 텐데 택시가 계속 와도 줄어들지 않는 줄, 제 뒤로도 계속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1시간 정도 기다린 후 택시를 탈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날 천내촌에서 중천문 버스 타러 가는 길입니다. 이곳은 천내촌 천지광장입니다. 태산 입장료 115위엔, 버스비 35위엔이었습니다. 단 만 60세 이상은 외국인이라도 입장료 0원, 버스비 반값 할인 된다는 거 꼭 챙겨주세요. 그런데 일반 QR로 사진은 못하고 꼭 창구에 가서 입장권과 버스표를 구매를 하셔야 합니다. 버스는 계속해서 와서 기다리는 시간 없이 거의 바로 탈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20분 후에 중천문에 도착을 했고요. 전날 비가 많이 오고 현재는 구름이 많아서 많이 덥지는 않아서 다행이다 생각하면서 힘차게 출발했습니다. 태산은
등산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다양한 글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천하 제일명산, 여기는 운보교라는 곳인데요. 구름이 많은 날에는 구름 위를 걷는 것 같다 하여 붙여진 이름이라 합니다. 운보교 아래로 흘러가는 폭포가 멋지게 펼쳐집니다. 자, 폭포수 소리 한번 듣겠습니다. 운보교를 위에서 다시 돌아본 모습입니다. 전날 비가 많이 와 구름으로 날이 많이 덥진 않았지만 태산이 완전하게 모습을 드러내진 않았습니다. 기원전 219년 진시황이 태산에 오를 때 비를 피했던 5대 부송을 지납니다. 저기 보이는 소나무가 망인송, 산동을 가르는 해발 920m 고산이 절벽에 위치해 있으며 높이는 약 7m, 둘레는 약 2.35m로 현재는 더 이상 접근을 하지 못하게 해두었습니다. 현재 거의 2시간째 태산을 오르는 중입니다. 용문은 태산 등반의 최대 난코스인 18반의 시작입니다. 오르고 또 올라 용문을 지나면 본격적인 급경사 시작입니다. 바로 옆에 계곡도 있고 가끔 물을 만날 수도 있어서 더운 여름에 그래도 다행이었습니다. 남천문까지 남은 거리는 842m입니다. 태산이 높다 하되 하늘 아래 매이로다. 오르고 또 오르면 못 오를 리 없건만은 사람이 제 아니 오르고 매만 높다 하더라 라는 조선시대 양사원의 시조가 생각납니다. 경사가 워낙 급하고 날이 워낙 더워서 쉬엄쉬엄 오르고 또 오르고 있습니다. 신선이 되어 승천한다는 승선강입니다. 이제 고지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아주 급한 경사를 오르고 또 오르다 보면 계단에 1400m가 보이는데 그 1400m를 본 후에 저 멀리 고개를 들어보면 남천문이 바로 보입니다. 우리의 거의 정상과 다름이 없는 남천문입니다. 태산은 중국의 우악 중 으뜸이며 동쪽에 있는 동악으로 가장 신성시 여기는 명산이라고 합니다. 너무 힘이 들어 돌아온 길도 한번 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바로 드디어 남천문에 도착을 하였습니다. 올라온 길을 돌아보니 경사가 너무 급하고 구름이 있어 앞에 시야가 넓게 보이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뭔가 뿌듯한 감정은 느낄 수 있었습니다. 옆에 보이는 길은 케이블카 타러 가는 길입니다. 이제부터 본격적인 정상의 관광입니다. 천가, 말 그대로 하늘의 거리입니다. 숙소가 있어 숙박 후 일출을 보기도 하고 식당이 있어 밥을 먹기도 합니다. 1545m 태산에서의 풍광을 감상하여 보겠습니다. (1545m에서인데도) 여러가지 상가 모습과 건축물들이 많아서 마치 마을을 이루고 있는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제가 올라온 길을 보았습니다. 이 옆에 경사진 곳은 중천문과 남천문을 오르는 계단. 이곳은 천가에서의 여러 가지 건축물들이 있는 장소입니다. 자, 다시 한번 정상에서의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태산은 신령스러운 산으로 한 번 오를 때마다 10년씩 젊어진다고 하여 장수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10년에 한 번씩 태산에 오르면 나이가 어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이곳이 18반이라는 급경사 길입니다. 여기를 올라온 겁니다. 그 전날 비가 많이 온 관계로 구름이 많아 시야는 넓지는 못했습니다. 정말 다양한 건축물들과 바위들에 새겨진 글자들이 많았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것은 1450m에서의 태산의 풍광입니다. 여기는 바로 옥황정으로 가는 길입니다. 공자묘라는 표지판입니다. 정상에서 건축물이 워낙 다양하게 많아서 제대로 관광을 하시기 위해서는 2시간에서 3시간 정도 시간이 소요될 걸로 예상합니다. 오악 독종 태산 정상의 옥황정 가는 길. 태산신을 모신 도교 사원 성당인 벽화사. 이곳은 태산 정상 표시석입니다. 동전을 던져 가운데 있는 종을 맞춰 소리가 나오면 원하는 일이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다 사람의 마음이겠죠. 옆에는 전문적으로 동전을 바꿔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희가 올라간 쪽이 아니고 반대쪽의 모습입니다. 이곳은 공자묘입니다. 일정상 공자묘가 있는 곡보에는 가지를 못하고 대신하여 태산 정상에 있는 공자묘를 보았습니다. 기원전 219년 진나라 시황제를 시작으로 역대의 수많은 황제들이 태산에 올라 하늘의 제사를 지내고 하늘의 뜻을 받는 봉선의식을 지냈다고 합니다. 정상에 있는 태산 표시석, 태산은 유네스코 지정 세계문화 자연유산입니다.
내려가는 길에 다시 한번 남천문을 바라봅니다. 이건 케이블카 타기 위한 줄입니다. 처음이 어디인지 끝이 어디인지 중국에 와서 기다림을 제대로 배우는 듯 합니다. 끊임없이 오가는 케이블카, 편도 100엔. 땡볕에 1시간 기다려서 타고 내려가는 중입니다. 다시 버스 타고 내려가기 위해 버스표를 사야 하는데 경로 우대는 반값,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다음날 숙소와 가깝기도 하고 궁금하기도 해서 잠시 홍문에 들리기 위해 가는 중입니다. 이른 아침인데도 사람들이 보입니다. 아침이라서 많이 덥지는 않지만 그래도 여름인지라 체감 온도는 높은 편입니다. 입장권은 어제 구매한 것 그대로 재사용 가능하여 어제 사용한 걸 그대로 사용하였습니다. 일정상 홍문만 보고 돌아가는 일정이기 때문에 등산은 하지 않을 겁니다. 태산 입장권은 3일까지는 재사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곳이 바로 홍문입니다. 위에 올라가서 보는 거는 제한을 해 두었고 그냥 통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람이 비교적 많이 지나다님에도 폭은 꽤 좁았습니다. 안으로 들어와서 촬영한 모습입니다. 이 길로 올라가면 2~3시간 정도 후에는 중천문에 도착합니다. 겨울 파카를 들고 아마 밤에 정상에서 하루 숙박을 하고 일출을 본 모습인 듯 합니다. 홍문에서 도보로 중천문까지 가는 길은 급경사는 아닌 듯 합니다. 그런데 산길이 아니고 이렇게 모든 길을 돌계단으로 해놨습니다. 태산에 왔는데 흙길은 걸어보지 못하고 돌계단만 열심히 걸었습니다. 이것은 만선루입니다. 내려가는 길에 다시 한번 홍문을 통과하며 분위기를 느껴봅니다. 이상은 태산 여행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경이의 소소한 일상이었습니다.